주말에 멕시코전이 있죠. 얼마 전 이승우 선수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 월드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3승을 한 적은 본 적은 없거든요. 1패밖에 하지 않았고 아직 2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선수를 서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정말 저도 좋으니까 이번 경기는 제대로 한번 붙어봤으면 합니다. 자, 가젯서울도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있었던 IT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블룸버그 통신은 21일자 기사에서 에어파워는 빨라야 9월에나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애플의 서드파티 업체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매트 전체 부위를 통해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충전하게 되는 이 에어파워의 개발이 다소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전했습니다. 에어파워의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있죠. 폰과 워치, 에어팟을 비롯해서 애플 제품을 컬렉션으로 구비하신 분들께는 아주 매력적인 액세서리가 되겠습니다. 이 에어파워의 출시는 단순히 액세서리의 보강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른바 애플 생태계를 더 굳건히 해주는 키 프로덕트가 될 것이고요. 해당 기사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언급했는데요. 애플 내부에서도 이 무선 충전 기술을 향후 타 업체와의 차별화 포인트로 잡고 장기적으로는 유선 충전을 제외하는 완전 무선 충전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보관해 두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KT 공식 온라인몰에 아이폰 리패키징 폰이 등장했습니다. 모델에 따라 최대 31만 2,400원까지 저렴하고요. 이 제품이 중고이기는 한데 개통 이후 이 14일 이내에 취소 반품된 그런 제품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 AS일 텐데요. AS의 경우 리패키징 구매일 기준이 아니라 이전 사용자가 최초 구매했던 구매일자 기준입니다. 아울러서 9월에 이제 신제품 아이폰 출시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아이폰의 경우는 할인이 거의 없거나 금액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신제품 출시 후에 구형 제품의 가격 조정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나쁘지 않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LG의 V30 플러스가 거의 공짜 폰으로 풀렸습니다. 공시 지원금이 무려 90만 원.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아이폰과 다른 게 온라인몰이 아닌 U+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포인트는 이 지원금을 전 요금제에서 다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제품을 잡기는 어렵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몇 군데 확인해봤는데 물량이 없다고 하고요. 자, 이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형 모델에 대한 할인을 하게 되면 기존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참 섭섭하겠죠. 얼핏 보면 앞서 두 내용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우선 가격 할인 자체가 무리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고 무엇보다 이 제품은 누군가가 먼저 개봉하고 후에 반품한 제품입니다. 반면에 LG의 경우 지원금이 무려 90만 원입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부분은 이렇게 공짜 폰으로 풀려버린 제품이 LG의 플래그십인 V 시리즈라는 점, 그리고 이게 리패키징 폰도 아닌 정품이라는 점이죠. 자, 물론 LG 입장에서 지금 스마트폰 사업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밀어붙였어야 했던 그런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겠죠. 미래를 포기한 듯한 현재 자구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국내 2위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빗썸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우선 규모는 350억이고요. 입출금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빗썸 측에서는 유실된 암호화폐는 전부 회사 보유분으로 충당을 한다고 하네요. 출처는 한국경제신문이고요. 먼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소규모의 거래소가 해킹당한 게 아니라 거래 규모액 2위의 거래소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아울러서는 내용들과는 별개로 이 뉴스를 보고 암호화폐가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더니 해킹당했네? 이렇게 이 기사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는 정말로 암호화폐라고 해서 해킹을 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비롯해서 예전에 몇 가지 사례들이 있죠. 두 번째, 이번 사건을 보도한 일부 언론에서 암호화폐가 해킹당했다고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건은 암호화폐 자체가 해킹당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경우라는 점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샤오미가 홍콩 증시에 IPO를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IPO가 주당 가격은 하나로 2,000원에서 3,0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수량은 약 21억 8천만 주로 총 하나 8조여 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죠, 21일에 있었던 샤오미의 홍콩 IPO 로드쇼에서 나온 샤오미의 CEO 레이쥐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샤오미의 가치가 텐센트와 애플 중 어디에 가까울지를 묻는다며 텐센트와 애플 가치를 곱한 게 샤오미의 가치라고 당당히 말했다고 하네요. 출처는 로이터 통신이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상은 생산사무기술직 전반, 직급 무관 퇴직금에 기본급 30개월어치 지급, 규모는 수백 명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중국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도 역시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자국 기업 지원과 이 지원을 받은 중국 기업들의 물량 공세를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네요. 출처는 서울경제신문입니다. 자, 아울러 해당 기사 발행 이후 LG 디스플레이 측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문 부인하고 있네요.
자, 5G 주파수 경매가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28GHz 영역은 800MHz 폭씩 똑같이 3사가 나눠 가졌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꿈의 주파수라고 불리는 3.5GHz 대역폭인데요. 정리해보면 SK와 KT가 100MHz, LG가 이것보다 20MHz가 적은 80MHz 폭을 가져갔고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내에 3개의 주요 통신사가 있는데 이 3.5기가 대역폭을 300MHz가 아닌 280MHz 폭만 경매에 내놓으면서 3으로 나누면 딱 안 나눠 떨어지죠. 누군가는 적은 대역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경매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됐던 것이고, 결국 LG가 가장 적은 대역폭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이 대역폭 자체를 280MHz만으로 한정한 것은 인근 대역폭과의 간섭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3.5GHz 대역이 꿈의 주파수인 이유는 함께 나온 28GHz의 경우 대역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회절성이 낮아지게 되죠. 쉽게 말해서 전파가 장애물들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중간중간에 중계기를 비롯한 장비들이 3.5기가 대역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망을 구축하는데 3.5기가 영역이 중요했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시사적인 이슈들이 있었던 그런 한 주였네요. 자, 이번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일요일 그 어딘가에서 저 가제서울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